직류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회로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불변한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 회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접해봤겠지만 정확하게 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류는 기호 I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전류 I의 정의는 단위 시간이란 말은 1초를 얘기합니다. 1초당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전하량. 그러면 I는 식으로 쓰면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면을 몇 쿨롬의 전하가 통과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쓰면 델타 T라고 쓰면 비교적 어떤 시간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초에서부터 2초 사이에, 또는 1초에서부터 3초 사이에 전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평균 전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I는 매우 짧은 시간 dq dt 이렇게 쓰면 얘는 순간 전류예요. 예를 들면 1초일 때 전류가 얼마냐, 2초일 때 전류가 얼마냐, 특정한 어떤 시간을 딱 주고, 시각을 주고, 1초인 순간 그때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비슷한 개념이 언제 있었냐면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 이야기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그래프는 세로축을 전하량을 주고, 이제 가로축이 시간인 경우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이고, 0에서 1초 동안 어떤 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봤더니 1쿨롬이에요. 1쿨롬. 근데 0에서 2초 동안 통과한 어떤 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봤더니 8쿨롬입니다. 8쿨롬. 그러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평균 전류는 얼마냐 물어보면, 시간 I는 델타 T 분의 델타 Q인데, 시간 얼마? 1초가 흐르는 동안 몇 쿨롬이 지나간 거예요? 1초일 때 1쿨롬, 2초일 때 8쿨롬이니까 총 그 사이에는 7쿨롬의 전하가 어떤 면을 통과했죠. 그러면 얘는 7쿨롬 per second이 됩니다. 즉 I의 단위는 쿨롬 per second인데 1초당 7쿨롬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쿨롬 per second인데, 식을 보면 얘는 우리가 가장 표준 단위로서 뭘 쓰냐면 암페어를 씁니다. 암페어 됐어요. 금방 구한 건 뭐냐면 평균 전류였어요. 1에서 2초 사이. 근데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2초인 순간에 전류는 얼마냐, 그러면 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1초인 순간에 전류는 얼마냐, 그걸 물어보면 얘 1초인 순간에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그럼 1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전류는 뭐에 해당하냐면 1에서 2초 사이를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에서 어떤 그래프 분석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전류가 주어지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그 면을 통과한 전하가 몇 쿨롬이냐, 이것도 구할 수 있죠. I라는 게 1초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니까 시간을 곱해버리면 총 통과한 전하량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래프는 만약에
가로축이 I, 세로축이 I, 가로축이 시간 t가 된다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 1, 예를 들어 1A, 2A다. 그러면 1초에서 2초 동안 어떤 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얼마냐 물어보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프 면적의 의미가 I 델타 t가 되니까 세로축 곱하기 가로축 변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델타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저항, 전압 그리고 전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항, 전압,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저항과 그다음에 전지로 연결된 전원 장치로 연결된 가장 간단한 회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지의 전압이 이제 V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다음에 저항의 크기가 R이라고 하면 자, 전류 I는 R분의 V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했죠. 그러면 얘는 조금 변형시키면 V는 IR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자, 이제 이 회로의 4개의 지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와 A, 여기 B, 그다음에 여기 C, D라고 하면 얘는 도체죠. 도체니까 일단 우리가 일단 배웠던 내용으로만 보면 이 라인은 등전이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등전입니다. 자, 먼저 전지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전지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가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전위가 이 전지의 전압이 V라면 전위가 V만큼 증가하는 거고 B에서 A 그러니까 플러스 있는 극으로부터 마이너스 있는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V로 V만큼 전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에서 B로 올 때 V만큼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등전이죠. 그리고 D하고 A하고 등전이니까 C에서 D로 갈 동안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위가 낮아져야 되죠. 즉 이제 우리가 저항을 통과할 때는 자, 이렇게 C하고 D 지점이 있다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예를 들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경로를 이동하게 되면 전위가 낮아진다는 거죠. 즉 C에서 D로 가면 전위는 IR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D에서 C로 가면 즉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서 이동하게 되면 전위는 IR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한번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자, 이쪽에 A면에 뭐 전위를 그냥 임의로 V0라고 합시다. V0라고 하면 자, 요 V0가 전지를 통과하게 되면 전위가 V0보다 V만큼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B에서 C에 가는 동안은 그냥 저항이 없는 도선이니까 등전이고 이 부분 등전이 전위가 똑같죠. 그리고 저항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전위가 다시 IR만큼 낮아지는데 이게 V만큼 낮아진 거하고 똑같죠. V는 IR이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와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전위가 높아지고 이제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전지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전위가 높아진다는 것과 저항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전위가 마이너스 IR이 되는 거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전위가 플러스 IR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 축전기와 마찬가지로 합성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을 이제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전류가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이 흐르는 길이 하나라면 호수의 각 부분에 흐르는 어떤 물의 지나가는 각 부분을 지나가는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는 물의 양은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이 하나니까 물줄기가 길이 하나니까 나눠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전류가 동일한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전위가 V만큼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A에서 B로 가는 동안 IR1만큼 낮아지고 B에서 C로 가는 동안 IR2만큼 낮아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러면 그 전위차가 원래 높이대로 원래 전위대로 내려왔으니까 C하고 요 A하고 C는 전위가 같으니까 얘는 0이라고 둘 수 있겠죠. 따라서 V는 IR1 더하기 R2. 그럼 얘는 마치 어떤 놈하고 똑같으냐면 이렇게 V가 있을 때 REQ I, 그러니까 V를 걸어줬을 때 동일한 I가 흐르게 하는 하나의 저항은 그냥 단순히 둘을 더한 놈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직렬일 때는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A에서 B로 갈 때 IR1만큼 B에서 C로 갈 때 IR2만큼 전위차가 나게 되기 때문에 I는 같지만 R1이나 R2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죠. 그래서 V1은 IR1, V2는 IR2라는 관계를 알고 있고 직렬일 때는 단순히 두 저항을 더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번에는 자 먼저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보게 되면 A, B, C는 도선에 저항이 없다면 이게 다 등전이죠. 그 다음에 D, F, E 부분도 다 등전입니다. 각각 A, B, C가 등전이고 D, E, F가 등전입니다. 이렇게가 자 그러면 B하고 D에서의 전위차하고 C하고 D에서의 전위차가 서로 같겠죠. 그리고 A하고 F 사이의 전위차도 같을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전위차는 다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V라는 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자 전류는 이렇게 전지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자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의 흐름처럼 자 전하가 양쪽 모두로 갈 수 없으니까 일부가 나뉩니다. 그죠? 전하가 각각에 흐르는 전하가 각각의 어떤 도선으로 가게 되는 전하의 양이 원래의 이 도선을 흐르는 전류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각각의 전류들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I는 I1 더하기 I2라는 이 식이 하나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는 I1 밑에는 I2라고 하면 I1 R1이 V I2 R2가 V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I1은 이런 식 I2는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넣으면 자 어떤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REQ 즉 무슨 말이냐면 V를 걸어줬을 때 I가 흐르게 만드는 동일한 저항에 해당하는 REQ 등가 저항은 뭐냐? 그럼 I는
R분의 V니까 하나의 저항 REQ를 쓰고 REQ 등가저항이에요. 합성저항을 REQ라고 쓰겠습니다. 자, REQ분의 V가 자, 이건 얘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가 I1이 R1분의 V, 여기서 보듯이 I2가 R2분의 V니까 여기 넣어서 여기 V가 빠졌네요. 그죠? V가 동일하니까 다 날리게 되면 병렬인 경우는 합성저항, 등가저항이 이렇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은 REQ분의 1 해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전지에 전압이 주어졌고 각 저항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뭘 알아야 되냐면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BC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쵸, 각각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런 경우에 각 저항에 흐르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R1, 자,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R2와 R3의 합성 전기 용량을 R 다시로 가겠습니다. R 다시, R 프라임 이렇게 하면 R 병렬이니까 R 프라임 분의 1 이코르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더하기 R3의 6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R'이 2oh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가 V가 얼마입니까? 12V인데 자, 여기는 몇 옴? 4옴. 그리고 여기는 2ohm이죠. 2ohm이니까 전체 직렬 연결된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6ohm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는 R분의 V 6분의 12에서 2A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2A, 여기도 2A가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앞쪽에 얼마의 전압이 걸려요? 그쵸, IR 8V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V. 그리고 두 번째도 8V가 걸린다는 것을 8V가 아니라 두 번째는 2는 4, 이쪽에는 이 저항에는 4V의 전압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지금 보면 12V가 각각에 나뉘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 더하기 4 하면 12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도 얼마의 전압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이 걸리죠. 4V, 4V, 8V 걸립니다. I1은 그냥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같으니까 그냥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A라고 볼 수 있죠. 그럼 I1은 2A인 거를 당연히 처음부터 알 수 있고, 자, I2는 지금 보면 R2가 3이고 R3가 6이죠. 그러면 I2는 R분의 V 하면 3분의 4, I2는 3분의 4A인 걸 알 수 있고, I3는 얼마입니까? 6분의 4니까 I는 6분의 4 R분의 V니까 3분의 2A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자, I1이 이 두 쪽으로 나뉘니까 I1은 I2 더하기 I3라는 식이 성립해야 되죠. 이 두 개를 더하면 I1과 같은 2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결된 경우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죠. 그럼 여기를 B 다시라고 하고 여기를 A 다시라고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전류는 항상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전위가 높은지를 알고 싶으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전위가 높은지를 알면 돼요. 왜냐하면 A하고 A-하고 등전이 B하고 B-가 등전입니다. 자, 그럼 B로부터 시작하다 보면 B-로부터 시작하면 B-의 전위를 B-로 해봅시다. 그러면 B2를 지나는 동안, 자, 항상 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갈 때 전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전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V2를 이동하는 동안 전위가 이만큼 낮아집니다. 이만큼 낮아지고, 그 다음에 V1을 통과하는 동안 10V만큼 전위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게 VA 지점의 전위죠. 그러면 VB- 더하기 8을 해야 VA-가 되죠. 그러면 A-의 지점의 전위가 B-의 전위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A가 B보다 높으니까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려면 A가 B보다 8V만큼 전위가 높으니까 이 저항 사이에는 얼마만큼이 8V의 전위차 걸리는 것과 똑같죠. 따라서 I는 R이 얼마예요? 지금 문제에서 4옴 4분의 8V니까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도 되냐면, 자, 얘를 금방 한 것처럼 여기 A, B가 있다면 얘를 조금 그림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V2 이렇게 해보면 V1이죠. 그러면 V1은 이쪽으로 얼마만큼? 10V, 그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2는 이쪽으로 2V의 어떤 전위를 주는 거니까 이 둘을 묶어서 어느 쪽으로? 8V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 8V만큼 전위를 높여주는 전지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회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저항과 전지의 연결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전류나 전압이 계산이 앞에서 한 것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제 키로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이제 기본 아주 쉬운 기본 법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접합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런 접합점이 있을 때 회로의 한 접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나가는 전류의 양하고 같다. 이렇게 들어온 만큼 나간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전하가 어떤 면을 이 P를 통과하면 그만큼이 또 나가야 줘야 되잖아요. 여기 쌓이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폐회로의 한 접점에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그 접합점을 나가는 전류의 양하고 같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 P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전류의 방향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간주하고 문제를 풀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I1, I2, 뭐 I3, I4, I5를 구했더니 뭐 이 I에 이 중에 마이너스 보호를 가지는 전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보호.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 보호가 나온 그 전류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3를 내가 현재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I3를 구했더니 I3의 보호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I3는 내가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키르요프 제2법칙, 폐회로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폐회로라는 거는 닫힌 회로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런 회로, 이렇게 해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이런 회로를 우리는 폐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임의의 어떤 회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이런 회로를 하나 이제 설명을 위해서 주었는데 여기서 폐회로를 몇 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내가 원하는 폐회로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느냐?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출발하면 이렇게 와서 위쪽으로 이렇게 오면 얘가 하나의 폐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회로도 잡을 수 있냐면 그냥 얘만 봐도 얘도 이렇게 보면 하나의 폐회로로 볼 수 있죠. 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것도 하나의 폐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3개의 폐회로를 잡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이제 앞에서 그러면 폐회로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앞에서 이제 킬로F 제1법칙, 적합적 법칙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 이쪽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류는 R1에도 I1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이 I1이 이제 나는 R2와 R3 이 각각에 나뉘어서 흐른다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I2의 전류가 흐르고 R3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I3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I1하고 I1은 I1이 나눠져서 I2와 I3가 되니까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로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페로가 몇 개가 앞에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요 페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요 페로를 한번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하나의 페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페로를 하나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페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페로 법칙을 적용시킬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경로를 잡을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시계 방향의 경로를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의 경로를 택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럼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그럼 시작했던 지점으로 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시작을 하면, 자, 여기가 전지의 플러스, 여기가 전지의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전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낮아지죠. 마이너스 V2 전지의 전압만큼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 저항을 통과하죠. 저항을 통과할 때 전류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 때 전류 방향으로 경로가 이동하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전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위가 낮아집니다. 얼마만큼?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다가 그 저항의 세기를 곱한 그 값만큼 낮아지죠. 그러면 여기는 등전이니까 전위 변화가 없고 여기서 자, 이 지점에서 또 저항을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전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전위가 높아집니다. 얼마만큼? 플러스 I3, R3만큼. 자, 그래서 여기는 등전이죠. 원래대로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요? 전위차를 다 더한 거죠. 그랬더니 얘는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돌렸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는데 내가 경로를 반시계 방향의 경로를 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빠르게 이렇게 오면 I3, R3 같은 방향이네. 그럼 전위가 낮아지겠다. I3, R3 그 다음 쭉 가서 전류의 방향을 거스르네. 전위가 높아진다. 얼마만큼? 플러스 I2, R2 다시 전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네. 그러면 전위가 높아지네. 플러스 V2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면 0이죠.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 보면 같은 식이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택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식을 요식하고
식 일단 두 개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포함된 어떤 식들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립해서 풀어주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식을 지금 현재 두 개를 얻었어요. 이제 다른 폐를 선택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폐를 하나 또 잡겠습니다. 이런 폐를 하나 잡아볼 수 있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I1이 흐른다는 얘기는 R4에도 이런 식으로 전류가 I1이 흐른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 보냐면 그냥 전지 아무데나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냥 임의로.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전지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네요. 플러스 V1 전위가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따라갈 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항을 지나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거냐면 시계 방향으로 한번 잡아서 해볼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잡겠다.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경로를 잡겠다. 자, 그러면 I1 방향하고 지금 여기 V1 지날 때 자, 여기서 이렇게 가죠. 시계 방향을 돌릴 거니까. 그러면 전위가 높아졌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전류가 오른쪽인데 나는 경로가 오른쪽 이렇게 전류를 따라가죠. 그럼 전위가 낮아집니다. 마이너스 I1 R1.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따라갈 거죠. 근데 이때 이 R3에 흐르는 전류는 I1이 아니라 I3입니다. 그리고 전류 방향으로 경로를 이렇게 같이 전류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경로가 전위가 낮아지죠. 전위가 I3 R3만큼 낮아집니다. 그리고 쭉 오면 쭉 와서 여기까지 왔죠. 이때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전류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위가 또 낮아지죠. 마이너스 I1 R4 한 건 원래 위치로 왔죠. 그럼 이게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게 I1, I2, I3고 나머지 저항들이랑 이제 각 전지의 전압이 주어져 있다면 I1, I2, I3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가 있죠. 지금 나는 밑에 있는 이 회로를 택했지만 위에 있는 이런 폐회로를 잡아서 식을 세워도 파란색 말고 빨간색 어떤 폐회로를 잡아서 식을 세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자로 했잖아요. 그죠? 문자로 했으니까 감이 여러분들이 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실제 값들을 대입해서 어떤 식으로 접합전 법칙, 키로F 제1법칙하고 키로F 제2법칙, 폐회로 법칙을 이제 적용하는지를 그 다음 강의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가 구성되어 있을 때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전류를 제 마음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로 전류가 I1 흐르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I2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I3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죠? I1이 I2하고 I3를 더한 거하고 같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보면 R1에는 이쪽 방향으로 I3의 전류가 흐르고, 자, R2에는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 I2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자, 폐회로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폐회로를 잡아 보면 먼저 어떻게 잡겠냐면 가장 간단하게 요렇게 하나를 잡아 보겠습니다. 요렇게 폐회로를 하나 잡아 보면,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여기 출발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경로를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전위가 어떻게 돼요? 5V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플러스 5. 그 다음에 이쪽은 상관이 없고 이쪽은 상관이 없고, 자, 이쪽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는데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경로를 잡아서 가고 있죠. 그럼 전위는
높아집니다. 얼마만큼? 더하기 100i3만큼. 전위 차이는 전지나 저항같이 어떤 회로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 때만 변하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i3는 바로 구해지네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20분의 1A가 됩니다. i3는 마이너스 20분의 1A. 그 다음에 또 회로를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크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도 하나 잡을 수 있죠. 요렇게 회로를 요렇게도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 반시계 방향 돌릴 때 요렇게 오는 동안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위가 6만큼 높아지죠. 그 다음에 쭉 따라와서 이렇게 와서 전지를 이제 만나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전류는 왼쪽. 근데 나는 오른쪽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렇게 돌릴 거니까 경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6 여기 6 이렇게 됐고 6만큼 올라갔고 이렇게 갈 때 지금 전류가 왼쪽인데 전류를 거슬러 가는 어떤 경로니까 100i3만큼 IR만큼 전위가 높아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전위가 4V만큼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내가 아까 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는 마이너스 IR 30i2만큼 뭐가 전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오면 얘도 0이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00i가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30i2 얘를 넘기면 30i2는 이쪽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i2는 마이너스 10분의 1 암페어가 됩니다. 지금 구해보니까 i2하고 i3가 다 어떤 방향이 나와요? 어떤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면 원래 내가 설정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랍니다. i2는 내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이쪽이 아니라 어느 방향요? 이렇게 흐르는 거고 i3도 어떻게 해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i2하고 i3하고 더하면 i1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0분의 3A가 되는데 얘도 마이너스죠. 그럼 내가 i1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i1이 와서 i2, i3로 나뉘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설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처음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몰라요. 그래서 임의로 잡고 이 접합적 법칙이 성립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 나온 값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원래 방향 잡았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해주면 되죠. 자, 다음에 한 문제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해서 직접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봤을 때 이 회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I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I가 이렇게 와서 나는 일단 이 I라는 전류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를 I1 그러면은 2옴에도 I1의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4옴에는 이쪽을 I2라고 하겠습니다. I2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접합점 법칙에 의해서 I는 I1과 I2를 더한 거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4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1에서 I3를 뺀 만큼 여기로 가니까 I1 빼기 I3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건 I3가 이렇게 와서 I2하고 이렇게 합쳐지니까 I2 더하기 I3로 바로 쓰면 되죠. 그리고 I2 더하기 I3가 여기 오고 I1 빼기 I3가 여기서 와서 만나니까 합쳐져서 이쪽으로 오는데 얘는 얘랑 더해지는 거니까 I2 더하기 I3인데 그건 곧 이렇게 와보면 이쪽으로 쭉 와보면 하나에 같이 내려오니까 나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I2 더하기 I3가 곧 I라는 결론과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회로를 잡아서 폐회로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 전지로부터 이런 폐회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폐회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플러스 1.5 만큼 전위가 높아지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쪽은 쭉 다 등전이고, 그죠? 등전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갈 때 전위가 전류 방향이죠. 지금 내가 시계 방향을 지금 돌고 있으니까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뭐예요? 전위가 낮아진다 그랬죠. 마이너스 2I1.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다음을 지나갈 때는 I1 마이너스 I3 곱하기 4를 곱했는데 그만큼 전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오면 얘가 원래 위치로 오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뭘 알 수 있느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I1 그죠? 더하기 4I3가 마이너스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구했고 지금 우리가 식을 이거 하나 구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걸 구하려면 지금 구하려고 하면 I1, I2, I3 지금 전류가 3개죠. 그럼 식이 3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를 더 이제 잡으면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해를 한번 잡아볼까요?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4가 포함되는 4가 아니라 2가 포함되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폐를 이렇게 잡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플러스 1.5 그죠? 그리고 쭉 가서 이렇게 올 때 I2 이렇게 지나가죠. 마이너스 4I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I2 더하기 I3 쭉쭉쭉쭉쭉 그러면 얘가 0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 마이너스 6 I2 마이너스 2 I3가 0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I도 주어진 값이 아니네요. 그럼 식이 4개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또 정리를 하면 6I2 더하기 2I3가 1.5인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식이 3개가 나왔죠 지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회로를 잡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보면
자, 어디서부터 제가 A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2i1,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전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경로를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i3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전류는 오른쪽인데 나는 경로가 전류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플러스 4i2 해서 원래대로 들어왔죠. 그럼 얘가 0입니다. 어떤 식이 쓰냐면 i1 더하기 i3 빼기 2i2가 0이라는 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이제 풀면 됩니다. 식이 4개, 미지수가 4개니까 그러면 여기서 i3는 2i2 마이너스 i1이고, 자, 이 i3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위에 있는 이 1번식은 정리하면 요렇게 되고, 아래에 있는 요 2번식은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5를 곱해서 이거를 정리하면 얘는 여기다가 먼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0i1 더하기 40i2가 마이너스 7.5가 되고, 밑에 두 번째 식에는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i1 더하기 40i2 이퀄 6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42i1 이퀄 마이너스 13.5가 되죠. 그러면 따라서 i1은 42분의 13.5 암페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3으로 위아래를 나눠주면 4.5, 밑에는 14 이렇게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연립해서 풀어보면 i2는 42분의 9A가 나와서 3으로 나누면 14분의 3A 되고, 따라서 i는 이 두 개를 더한 14분의 7.5A, 그리고 i3는 어디 넣으면 돼요? 이 두 식을 아까 보았던 요 식에다 넣으면 i2를 2배 한 다음에 그럼 14분의 6에서 빼기 뭐 해주면 됩니까? i1 14분의 4.5를 해주면 14분의 1.5 암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좀 계산이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냥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요 식에다 한번 넣어 볼까요? 6i2니까 14분의 3에다 6을 하니까 6, 3, 18 더하기 2i3 그럼 14분의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4분의 21이니까 2분의 3이 돼서 1.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구한 전류들의 부호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없죠.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2는 이쪽 방향 이렇게, i1은 이쪽 방향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두 개 더하면 되고 4옴에 흐르는 전류 이 두 개 1에서 3을 빼면 되니까 뭐 각각 계산해 보면 되겠고요. 지금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왔다는 것은 원래 처음 설정했던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맞다는 뜻. 지금 문제는 전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i1, i2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기가 굉장히 편한데, 사실 다른 쪽에 전지가 있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설정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 경로를 잡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해야 될 거는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하면서 각 부분의 전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입니다.